자, 어제 공부를 하러 와서 이제 이거 구하는 방법을 알아왔거든요. 자, 이게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이것보다 더 쉽더라고요. 자, 보면은 여기 안 봐도 돼요. 여기 딱히 필요 없어요. 자, 이 문제를 예로 들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활용 세점 A 그리고 가로 마이너스 2 7 B 6 마 1 C 8 3이죠.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와 임의의 점 P에 대해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 값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쉽습니다. 자, 우선 점 P를 X와 진짜 패드 놓고 왔다. 에이씨. 아무튼 얘를 이렇게 둬요. P를 X, Y로 둡니다. 좌표를. 그러면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까지 전부 구할 수 있죠. 왜냐? ABC 좌표는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P는 뭐 이래저래 구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53이 나오고요. BP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7이 나온답니다. CP도 똑같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73이 나온다죠. 얘네를 일단 다 더해요. 왜냐하면 이 더한 값의 최소값과 점 P의 값을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더합니다. 얘네를 더하면 3x-4 제곱 플러스 3y-3 제곱 플러스 88이 나와요. 자, 여기서 최소값은 뭐냐? 최소값은 이거의 값이 이 값이 어떻게 보면 요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가 88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얘네를 더한 값이니까 최소값은 8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88입니다. 자, 근데 점 P의 좌표는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나왔죠? X 좌표, Y 좌표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럼 얘네가 0이 되려면은 X는 4가 나와야 되고 Y도 0이 돼야 되니까 Y도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X, Y에서 4, 3이 되고요.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게 제일 쉬워요. 자, X는 X끼리 묶습니다. 3개니까 밑에 3 적혀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6 플러스 C의 8 그리고 3 똑같이 A의 Y좌표인 7 마이너스 B의 Y좌표인 마이너스 1 플러스 C의 Y좌표인 3을 해서 3분의 여기는 14, 12 여기는 3 여기 19니까 그럼 똑같이 4,3이 나옵니다. 어떻게 무게중심 좌표랑 점 P의 좌표가 같아서 무게중심이나 좌표를 구하라 할 때는 얘네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은 88이고 P의 좌표는 4,3이며 무게중심도 4,3이다 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학을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설명 듣는 데 2시간 걸렸는데 이해 안 돼 2시간 걸렸어요. 수학은 이래서 문제 하기가 힘들어. 자, 그리고 봅시다. 자, 어제 생물의 출현, 진화까지 다 했죠.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 다양성은 한 생물이 가지는 유전 정보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유전적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종 다양성, 습강, 바다 등 생태계의 종류가 다양함을 의미하는 생태계 다양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한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가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그림 I16처럼 I16 있죠? 요 얘네처럼 헬리코니우스 나비는 특정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개체 나비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단 이게 유전적 다양성의 예시고요. 종 다양성은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뜻하다. 생태계 다양성은 숲, 초원, 사막, 갯벌, 호수, 강, 바다 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뒤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생물 다양성의 가치. 숲을 구성하는 식물은 토양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박쥐와 꿀벌은 꽃가루를 옮겨 식물 번식을 도와준다. 이처럼 모든 생물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은 높은 생태계에서는 한 생물이 사라져도 다른 생물종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 생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게 생물 다양성의 가치고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의 종류가 많아진다. 인간은 그림 I18과 같이 그 식량, 의복, 의약품, 에너지 등 생물에서 얻는 생물 자원을 이용한다. 자, 이 모든 게 생물 다양성이 다양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왜냐? 쌀, 콩 등은 생물은 식량으로 이용된다. 저희가 먹죠. 목화나 누에 등은 의복 재료로 활용된다. 곤충들이 만드니까. 잘 보존된 생태계는 여가 활동과 관광 사업으로 활용된다. 맞죠? 생물 다양성의 보존,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물 다양성법을 제정했다. 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보호원으로 보건하기도 한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제품 사용,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 보존 활동 등이 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장 몇 번 안 돌리면 보존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네요. 이렇게 일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업은 왜지? 자, 사회 봅시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자, 어제 이제 현대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했었죠.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그리고 동아권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시민이 노력하여 인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뭐 이를 주저리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헌법을 보장하는 기본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 앞에서 했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다르죠? 요거는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정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앞에서 다 했죠? 자, 자유권, 국가권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정보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국가의 의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앞에서 다 했죠? 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등 다양한 바탕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국가 권력을 각각 다른 기관이 나누어 맡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 분립 제도를 두고 있다. 요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 분립 제도. 그리고 둘째,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대표를 뽑는 민주적 선거 제도. 셋째,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고 정당 설립 자유를 보장하는 복수정당 제도를 두고 있다. 근데 이래서 정치가 망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셋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기본권 구제 제도를 두고 있다. 나라가 망해서 이게 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아무튼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치가 있다고 하네요. 모니터 많이 끝나요. 몇 분이야? 밥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한번 더 합시다. 자,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 우리나라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기초하여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민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정치 과정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시민 참여라고 한다. 이걸 왜 안 쳐놓고 이걸 쳐야지? 멍청이들인가? 아무튼간에 이 의미가 이거라고 합니다. 자, 시민 참여는 시민 권익 보호하여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뭔 말이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이익 증진을 한다고 하고요. 시민 참여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주권이 간접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 참여로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가장 기본적인 시민 참여 방법은 선거와 투표 참여가 있고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공청회나 주민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사회 문제 해결 및 공익 실현을 위한 자유봉사활동도 동참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등등등. 나아가 입법 청원과 주민조례 청구 등을 통해 입법 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 내야겠네.
시민은 법률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 사회 보장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의를 해소한다면 어떡할까? 자, 미국 엘리자베스 몽고메리 씨는 흑인과 백인의 자살 구분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흑인이 백인 자리에 앉았다고 뭐 잡혀갔대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례처럼 부정한 법이나 정책 바로잡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흑인은 백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냐고 일부러 잡힌 거죠. 그래서 이걸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사회 뭐 중이 없어 처음 보고 보니까 설명하겠네. 한국사도 똑같은 건데. 예? 가면 돼요. 빨리 가야겠네. 빨리빨리 합시다. 밥을 먹어야죠. 안 먹으면 또 화내요. 자, 민족 분열과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 기만적인 문화 정치. 자, 3.15 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국제 여론마저 그대자 이른바 문화 정치를 표방했다. 왜냐? 뒤지게 독재 정치하니까 불만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걸 문화 정치를 표방하여 한국인의 회유를 하고자 했다. 자, 강압적으로 안 되니까 회유를 합니다. 자, 일제 문관 출신도 조선 정부제를 운영할 수 있는 보통 경제제를 실시하였다. 자, 일본 경찰만 하던 때가 아니고 이제 한국인들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나 문관 총독은 다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경찰연합과 경찰 관서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치안유지법까지 개정되어 감시와 탄압이 강화되었으며 도평에 부면 협의회를 설치하여 한국인의 지방행정을 참여시킨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한국인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안 뽑은 거야. 안 뽑고 나서 이제 그냥 강화만 늘린 거지. 결국엔 한 게 없습니다. 일제는 언론 출판 집사 집회의 결사 자유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이에 따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창간하였다. 그러나 사전 검열이 실시하여 일부 기사는 삭제되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신문 합수하거나 정관 폐간하였다.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는 증설되었으며 수업 연한도 일본인 한 학교와 동일하게 늘렸다. 그러나 학교 수가 많아 부족하였고 경제적 부담으로 한국인 취업률이 여전히 낮았다. 자, 그리고 일제가 3.1 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전환한 것은 결국 민족의 저항에 무마하고 시민통치를 협력하는 친일세와 공급의 민족 분열 통치를 수단에 불과하였다.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되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자,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가 급속도로 도시인구 크게 늘어나고 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쌀 생산량이 수량을 몸소 딸같이 폭등하고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부족한 쌀을 보충하고자 했다. 결국엔 지들이 먹을 쌀이 없으니까 여기 대한민국 토지에서 쌀을 얻겠다고 산미증식 계획을 이름 되게 거창하게 실시했습니다. 지들이 밥이 부족해서 지은 거예요. 일본 자본주의 사원을 실탄하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아시아로 공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호황을 이뤘다.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 진출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행사령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회사를 폐지 이후 한국인 기업도 늘어났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